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과자의 비밀인데 거의 대부분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 코스염난 감자 과자는 다른 감자 과자들과는 다르게 모양이 이 균일하게 쌍곡 포물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냥 반듯하게 자르면 공장에서 만들 때 공정이도 간단하니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드실 때 어떤 면으로 드시나요? 육안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지만 이 코스염 감자 과자는 양쪽 면 중 한쪽 면에 양념이 대거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실 때 보통 양념이 발려있는 이 부분을 혀에 밀착하는데요. 혓바닥의 곡선에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입안에서 미각을 감지하는 미뢰가 코스염 감자 과자와 완벽하게 포개져 대량의 미각 정보가 한꺼번에 뇌로 전달됩니다. 이때 혀에서 뇌로 전달하는 정보에는 과자 회사가 의도적으로 묻혀놓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맛있게 먹으면 됐지 라고 생각도 드시죠.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과자에 뭘 발라놨는지 알아볼까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달고 짠맛인 단짠이 마법의 레시피라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의외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향미 강화제인 구안일산과 이노신산이 들어있습니다. 구안일산, 이노신산은 인체 내에서 필수적인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RNA의 구성 성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분이겠죠. 코스염 과자를 먹으면 혀에서 구안일산과 이노신산을 느끼고 이게 몸에 들어간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원래 구안일산과 이노신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잘 익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육류나 생선입니다. 그런데 뱃속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음식은 감자 전분이니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혀에서 느끼는 맛이 약속했던 영양 성분이 도착하지 않으니 뭐야 다시 보내봐 하고 손이 가고 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 이 초록색 코스염 감자 과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이 단순한 과자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뇌를 교란시켜 계속 먹게 만드는 장치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단순히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당한 걸까요? 가공식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식품회사들은 이걸 다 알고 계산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에서 그거 좀 먹으면 어때? 담배도 아니고 감자 전분좀 먹는다고 큰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큰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코스염 과자 하나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명단 보고 피할 필요 없이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인간의 몸은 물이 필요하면 갈증을 유발하듯 자기 몸에 필요한 음식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뇌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골라서 먹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약 100년 전 클라라 데이비스 의사는 엄마들을 설득해서 신생아들을 몇 달씩 가장 길게는 4년까지도 연구실에 데려와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데이비스 박사의 가설은 간단했습니다. 인체는 물과 산소 섭취, 체온, 혈압을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영양 섭취 역시 알아서 조절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12가지 음식을 늘여놓고 아이들에게 알아서 집어먹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식단에서 특정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집어먹을 경우 그 음식을 그 다음 식사 때 더 많이 넣어주는 방식으로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교과서를 읽고 영양 요구량에 맞춰 계획한 것처럼 딱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콕 집어서 섭취했습니다. 심지어 실내 생활을 하느라 비타민 D가 부족해 구루병에 걸렸던 아이는 그 많은 음식들 중에 비타민 D가 풍부한 대구 간류를 꾸준히 다량 섭취했습니다. 언제까지 먹었냐면요. 딱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 구루병이 낫게 되자 섭취를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이 안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도 알아서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도록 우리 몸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실험에서 아이들이 고를 수 있었던 음식은 모두 자연에서 온 것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음식은 대부분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온 식품들은 우리가 아이들처럼 태초부터 가지고 있던 음식을 선택하는 선별력을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 피해보려는 시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그걸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정보를 아는 일은 쉽죠. 그래서 오늘은 쉬운 일부터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엌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 피하시면 됩니다. 부엌에 간장, 고추장, 설탕, 소금, 후추 이런 거 있죠. 부엌에 덱스트로스, 팜유, 잔탄검, 이인산염, 폴리소르베이트 80, 모노글리세라이드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갔다 싶은 게 들어가 있으면 피하시면 됩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땀 냄새를 억제하는 데오드런트나
변을 보게 항문에 삽입하는 관장약에도 들어있는 성분이 여러분들 먹거리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피하시면 됩니다. 폴리소르베이트 80이라는 유화제는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관장약에도 들어가고 마트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류에도 들어갑니다. 2015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에서 폴리소르베이트 80과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줄여서 CMC라 부를게요. 이 유화제를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용량보다 낮은 용도로 생쥐에게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12주 만에 쥐의 장내 점액 장벽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고요. 장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 발생했고, 물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폴리세르베이트 80과 CMC를 섭취한 쥐들은 체중이 늘어나고 음식 섭취량이 늘어났으며 2형 당뇨병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낮은 농도로 먹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첨가물들이 폴리세르베이트 80이나 CMC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징어 약사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국가기관에서 이런 거 다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생각 드시기도 하시죠? 정부는 보통 4년 가는데요. 기업의 수명은 그것보다 10배는 더 깁니다. 자본의 논리가 식품산업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인데요. 우리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너무나 당연하게 식약처 같은 곳에서 허가를 받은 식품이니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허가 자체가 그동안 어떻게 갔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했겠지. 미국 FDA는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기관으로 식품 첨가물과 약물을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FDA 기준이 전 세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DA에서도 약물을 허가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반면 식품 첨가물은 엄격한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클래스 등급이라는 개구멍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성분을 클래스 등급으로 분류해서 클래스 등급에 들어간 첨가물이라면 따로 번거로운 승인 과정 없이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럼 몸에 해로운 첨가물들이 다 걸러질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2016년부터 클래스 등급을 기업이 직접 선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이 자사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안전성을 자사가 고용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셀프로 평가하고 클래스로 지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람은 잘 믿는데 그 사람이 모여서 만든 기업은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마트에서 파는 음식은 다 피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피하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저도 다 완전히 피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산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도 이게 얼마나 나쁜지 알면 덜 먹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영화 설국열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차 안에서 계급이 낮은 집단에게 단백질 바를 식량으로 공급하는데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원료가 바퀴벌레였다는 걸 알고 못 먹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식품 첨가물들이 바퀴벌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어쩌면 바퀴벌레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든 식품을 초가공식품이라 부르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시초를 알아보자면 1912년에 독일 비누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아르투어 이마우제는 석탄을 액체 연료로 만드는 과정에 발생한 부산물인 파라핀을 식용기름으로 활용할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마우제는 파라핀을 비누로 바꾸는 기술이 있었고 비누는 화학적으로 지방과 유사했습니다. 1938년 마침내 석탄에서 파라핀에서 비누, 비누에서 식용지방으로 바뀐 물질에 소금과 다이아세틸을 첨가하여 합성 버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합성 버터가 세계 최초로 사람의 섭취를 승인한 합성식품의 시초였습니다. 물론 이 석탄 버터는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이후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합성 첨가물입니다.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바와 석탄으로 만든 합성 버터. 여러분들은 뭐가 더 끔찍하신가요? 저는 석탄 버터가 더 끔찍합니다. 바퀴벌레는 분해하면 결국 단백질이고 먹이사슬 안에서 수억 년 동안 안정성이 증명되었습니다만 석탄을 먹는 생명체는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드시는 식품으로 제로 칼로리 음식은 어떨까요? 제로 콜라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도 많죠.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2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이어트 콜라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사람 중에 마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이어트 콜라는 효과가 없다. 배가 고프게 만들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자가 아닙니다만 12년이 넘은 지금 제로 음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오히려 살을 찌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이 연구는 제로 음료와 체중 증가가 상관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논문의 마지막에 뭐라 쓰여있냐면요. 연구 프로토콜과 원고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한 국제생명과학연구소 저칼로리 감미료위원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네. 저칼로리 감미료 해약에 대해 연구한 실험이 저칼로리 감미료 협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논문과 같은 학술지에 실린 이 연구는 다이어트 음료와 물을 활용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아예 네슬레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흡연이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도움을 주신 담배 회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1950년대에는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일들이 분통 터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재료 음료들이 몸에 해롭다는 근거는 아니지 않냐? 인공 감미료가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치 않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연구들 중에는 인공 감미료가 건강에 이롭게 적용한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런 연구들의 저자 중에는 에보트, 다몽, 켈로그 같은 식품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업으로부터 후원과 거리가 먼 영국의학협회나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곳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들 중에서는 재료 음료들 속에 인공 감미료가 체중 증가나 당뇨병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먹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혈당을 높이지는 않다고 하지만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왔죠. 이런 내용이 나온 책이 바로 초가공식품이란 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프링글스 모양을 얘기하면서 시작한 흡입력 있는 도입부부터 해서 책 홍보가 아닌 것처럼 내용이 재밌지 않으셨나요? 영상의 모든 내용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거, 이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 말고도 책 속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고르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광고비는 받지 않았고요. 제가 공짜라고 소문이 났는지 요즘 저에게 출판사에서 책 홍보를 부탁하는 메일이 많이 옵니다. 출판사는 저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제 유일한 취미가 독서인데 이걸 또 영상으로 제작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저도 좋고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 건강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됐으니 모두가 윈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장한 것만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